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송입니다. 저번 수요일 날 제가 예고 드린 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면을 봐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닥쳐 있는 문제들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한번 보시면 지금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가 있거든요. 정책 금리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물론 중앙은행이 국가와 경제를 위해서 다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는 다르다,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정책 금리의 수준은 미국이 연준이 하는 5.5%, 유럽이 4.2%, 영국이 5.2%, 5.25%, 근데 우리나라가 3.5%, 그리고 일본이 마이너스 0.1%입니다. 정책 금리는 다 오버나잇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를 이제 중앙은행이 매일매일 돈이 남거나 모자랄 때 중앙은행에 주거나 받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金融 시스템 전체가 안 굴러가니까 그거를 미리 딱 정해 놓는 거죠. 그걸 타겟으로 정해 놓든 리포로 정해 놓든 찍어 놓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루짜리 금리를 얼마로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제일 높네요. 영국, 그다음에 유럽, 한국, 일본 이런 수준이고, 각국 일드 커브의 모양을 좀 보면, 이거 저번 주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저번 주 수요일 종가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화요일 종가인데, US 트레저리는 4.02의 기준금리가 5.5니까 그 차이가 1.48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가 10년짜리 금리보다 1.48%가 위에 있는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트는 이제 독일 건데, 이거는 마이너스 1.78, 그러니까 더 많이 내린다고 보는 거죠. 이쪽은 그렇기도 하고, 분트가 상당히 이자율이 낮습니다. 왜냐면 22 정책 금리는 유럽 전체를 하는 거고, 분트는 독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워낙 좋다 보니까 독일 금리는 항상 굉장히 낮습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낮다 보니까 이 차이가 좀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독일 국채 금리는 툭하면 마이너스 됩니다.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주고 내가 또 이자도 준다, 이런 거잖아요. 독일 분투 금리가 왜 자꾸 마이너스가 가는지는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투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나고, 길트, 영국 금리는 한 0.87 정도, 그러니까 영국 금리는 많이 안 내린다, 이렇게 보는 거고, JGB는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이 금리는 오버나잇부터 10년까지 보면 금리가 장기로 가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좀 둬야 되잖아요. 텀 프리미엄. 내가 3개월 빌려주면 1%인데 내가 30년 빌려주면 1%에 못 주겠어.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한 2%? 이렇게 텀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 텀 프리미엄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KTB는 지금 10년짜리가 3.74, 그래서 차이가 0.24, 그래서 오버나잇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율이 내려올 거는 같지만 그 텀 프리미엄, 그게 더 높게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금리를 다시 보면은, 시장 금리가 그러면 왜 10년짜리만 계속 보느냐, 미국 국채 10년물을 시장 금리로 보는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경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데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제일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빌린다든가 개인이 돈을 빌린다든가 이럴 때 3개월짜리, 6개월짜리를 하지 않고, 미국처럼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좀 딥하고 발전이 돼서 좀 장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10년짜리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미국 시장 금리고,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글로벌리 금융시장도 있고 실물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게 변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데, 이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제일 먼저 변하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세상에서 딱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금리고, 미국 시장 금리는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이니까 미국 국채 10년 금리의 움직임을 보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미국 국채 10년 이자율이 중요하냐면,
글로벌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가 됩니다. 미국은 10년이 시장 금리인데 우리나라도 10년이 시장 금리일까요? 우리는 대개 2년에서 3년이라고 봐야죠. 10년까지 안 가는 거죠. 자본시장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10년 이자율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10년짜리를 움직이게 되고 또 10년짜리가 또 우리의 실질 금리는 3년짜리를 움직이게 되잖아요. 또 미국 10년짜리가 움직이면 독일 10년짜리를 움직이게 되고 영국의 10년짜리를 움직이게 되고 중국의 10년짜리를 움직이게 되고 중국의 10년짜리 금리가 중국의 시장 금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의 정책금리나 짧은 금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시장금리, 미 국제 10년 금리가 움직이면 세상 일이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 10년 금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금리니까. 그러니까 혹시 피셔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많이 얘기하는 건데 명목 시장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실질 이자율, 실질 금리라는 거는 GDP 성장인 거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인데 요거를 세 개를 숫자를 더해보면 항상 맞지는 않지만 그냥 그 방향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이자율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아까 그 얘기한 실질 금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의 지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라는 게 하루를 빌려주면 1%지만 10년을 빌려줄 때는 좀 더 받고 싶은 그런 텀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럼 텀 프리미엄을 또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정책 금리가 어떻게 변화될 걸 반영하니까 결국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도 요것들에 의해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시장 금리의 영향력에서 특히 주식시장 관련돼서 영향력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자율을 보는 이유가 이자율 트레이딩을 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 이자율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지금 그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시장 금리가 모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원유에도 주고 금에도 주고 뭐 모든 거에 주고 있는데 그거는 다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팩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PER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PER 같은 걸 계산하려면 미래에 있는 이익을 현재로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럼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후에 벌 100불이 이자율이 낮으면 오늘로 보면 99불이 될 수 있는데 이자율이 높으면 이게 오늘로 보면 80불밖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업들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땡기게 되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IT 기업들,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잠깐 다른 얘기하면 최근에 나스닥에 있는 뭐 빅7 뭐 IT 기업들은 돈도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저 회사가 앞으로 돈을 벌 거 EPS를 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PE를 계산해 보는 건데 그 땡기는 그 이자율이 바로 이 10년짜리 이자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팩터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 가치의 비교 대상이 됩니다. 내가 국채를 살 수도 있고 뭐 미국의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 국채에서 3%가 남으면 뭐 주식을 사면은 3%보다 좀 더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국채는 3%가 확실한데 미국 주식도 3% 벌 것 같아.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3% 버는 거고 이거는 기대값이 3%라 그러면 보통 리스크 회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을 사게 되니까 뭐 리스키한 자산을 산다면 기대값은 약간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으면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가치가 더 높게 받고자 하는 성향이 생기니까 거기에 비교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떨 것 같냐면 일단 주요 변수는 조금 더 작게 보면 최근에 얘기한 레이팅 이슈가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이슈가 당연히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에 관련된 게
명목 이자율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GDP 성장률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뭐 돈이 필요하니까 뭐 트레저리 발행을 많이 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저번 주 수요일 날 나온 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거든요. 그것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연준입니다. 연준에서 사실 리포를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QT도 하고 뭐 짧게는 뭐 리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짧은 리포도 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 수급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해외 국채 수요가 변화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 사실 엄청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외환 보유고를 줄이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일본이 YCC를 뭐 철폐를 하니까 어떻게 될 거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사실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요. 중앙정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중앙정부뿐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민간 기업들, 은행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지는 않더라도 조금만 금리가 변하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는 그야말로 금리가 문제인 거지, 뭐 수요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중국이 어때서, 일본이 어때서, 이런 거는 진짜 관계 없는 것 같고, 중국 이슈는 외환보유고 이슈하고 좀 있습니다. 러시아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달러를 갖고 있는 걸 미국이 못 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당연히 달러를 많이 줄였고, 중국도 줄이고 싶은데 중국은 줄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중국 거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미국 거 대신에. 그렇지만 중국은 자기네 위안화로 자기 외환보유고를 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슈가 있지만 이런 이슈는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뭐 CPI 뭐 관련된 거, 인플레이션의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거,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연준이 뭐 정책 금리를 결정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실질 금리를 오는 쪽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그냥 나오면요, 그냥 미국 국채 10년짜리는 바로 즉각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추이를 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GDP, 그 다음에 재무부의 수급, 그 다음에 연준, 이런 관련돼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